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헥사스탯이랑 쿨뚱이기 빠르게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헥사스탯. 헥사스탯을 언제 강화해야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코어 칸이 추가되는 걸 고려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헥사스탯은 언제 강화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존버할 친구는 아닙니다. 원래 저번 영상 올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헥사스탯 영상 올릴 계획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3주나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대다수 유저가 강화를 시작할 시기가 지났고 혹시라도 존버하시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랜저를 올리겠습니다. 자, 헥사스탯 강화 타이밍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킬 코강 효율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강화 재료가 사실상 에르다 조각이란 점, 그리고 조각 수급량이 솔 에르다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영상에서는 조각 기준 코강 빌드를 참고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조각 기준 빌드를 따라가고 있고요. 이 빌드로 조각 소모량에 따른 딜량 변화를 그려봤습니다. 이걸 구간별로 조각당 최종된 상승량을 계산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강화가 누적됨에 따라 상승량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스탯 효율을 따로 계산해서 이 그래프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화는 딱 한 번만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무지성으로 20번 강화하면 66.7% 확률로 메인 스탯이 4에서 6 중 하나가 나오고 이 중 5레벨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에디셔널은 각각 7이랑 8 찍혔고 스탯 배치를 최저가했다고 가정하면 제 스펙에선 최종댐이 약 2.85% 정도 상승합니다. 강화에 소모되는 조각수는 메인 스탯이 초반에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냐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 경험상 평균적으로 400개 정도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헥사스탯 강화 효율은 대략 이 정도 나오고 그럼 이쯤에 강화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이 구간이 스킬 코강 효율이 들쭉날쭉한 구간이라 정확히 딱 언제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기 애매하고 코강 상태가 대충 이 정도 됐을 때 강화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수치를 저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한 번만 하세요. 그럼 메인 스탯이 막 1렙이나 2렙이 뜨면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문의가 좀 들어왔거든요. 제가 드린 답변은 그대로 써라 였습니다. 메인 스탯 레벨별 최종된 상승량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메인 스탯 레벨이고요. 초록선은 에디셔널이 균일하게 강화되었을 때, 검은 선은 에디셔널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메인 스탯이 8레벨일 경우 에디셔널이 각각 12랑 2 그리고 6 강화된 겁니다. 스탯 배분은 최적화되어 있다 가정했습니다. 5레벨을 제외하면 에디셔널이 한쪽에 쏠렸을 때 딜 상승량이 더 높습니다. 특이한 게 메인 스탯이 0에서 3레벨 사이일 경우 4레벨보다 딜 상승량이 높다는 점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5레벨보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4레벨 이하일 경우 메인과 에디셔널이 동일한 효율을 가지는데 메인 스탯 레벨이 낮을수록 에디셔널 두 개 중 한쪽에 레벨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메인 스탯이 0레벨일 때 에디셔널이 모두 10레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격력이 가장 효율이 높은 스펙이라면 에디셔널에다가 공격력이랑 주 스탯을 넣었을 경우 한계치가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향은 스펙에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한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코어 칸이 모두 뚫려도 첫 줄에다가 공격력을 도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 스탯이 낮은 코어에다가 효율이 가장 안 좋은 스탯을 배치하면 나중에 최고 효율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탯 레벨이 낮다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코어가 모두 뚫리면 이게 종길 코어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전서급 유저의 경우에도 당장 펀치킹 같이 기록 뽑아야 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적당선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9 또는 10레벨을 저격하면 조각 소모량이 너무 커서 기대값 기준으로 최종됨 효율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소울 에르다가 부족하지 않다면 스킬 코강부터 먼저 끝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헥사스탯 얘기는 끝났고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말할 게 없네요. 자, 그리고 쿨감 효율. 제가 예전에 쿨감 계산할 때 트루짓을 좀 했죠. 일단 쿨뚝은 이론상 2초가 제일 좋습니다. 기존에 쿨뚝이 스탯뚝보다 이론상 DPM이 높았던 이유는 레조넌스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레조넌스 딜 비중이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6차 전직이 나오고 나서 쿨뚝 영향을 받는 스킬은 크게 고대의 분노, 저주화살, 레조넌스가 있습니다. 먼저 고대의 분노. 놀랍게도 고대의 분노는 쿨뚝을 쓴다고 발동 횟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측정을 해봐도 스탯뚝을 꼈을 때랑 쿨뚝을 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스탯뚝에서 더 많이 발동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서버렉이 몇 초 유지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상해서 사실 쿨감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닐까 했는데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발동 횟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내피셜이긴 하지만 일단 고대의 분노 쿨타임 자체가 10초 미만이라 쿨감 효과가 반토막 나기도 하고 컷신이랑 얼굴 언바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평딜 넣는 시간이 21초 정도라 쿨뚝을 쓴다고 발동 횟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서버링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주 화살은 확실히 쿨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얘는 스킬 레벨에 따라 화살 생성 개수가 달라져서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 말레벨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결과적으로 쿨뚝 영향을 받지 않는 스킬, 영향을 받는 신규 스킬, 그리고 효율이 떨어진 기존 스킬 3개를 고려해 DPM 계산을 다시 진행해봤습니다. 스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제 스펙으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론상 딜 자체는 여전히 쿨뚝이 더 높긴 합니다. 다만 6차 이전엔 이 정도 차이가 났다면 6차 이후엔 이 정도 차이로 효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쿨감 효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레조넌스의 딜 비중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대의 분노랑 저주 화살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탯뚝과 쿨감뚝 사이에 딜량 차이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레조넌스 VI에 나오면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또 자세한 수치는 또 신규 6차 스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쿨뚝은 취향의 영역이라고 보고 계산은 다 해놨으니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